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하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저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건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맞아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조 이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꾸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 청와대 히어로즈.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어서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모도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럼요. 어떤 그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예.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나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들이던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너무하잖아.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예.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있던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라면 이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네.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그 부분은 제가 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아.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보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아,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저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네, 네.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분이고, 개념적 네.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그럼요. 네.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조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아하.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꾸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아,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네.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요.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었어.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모도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럼요. 어떤 아니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 대통령 지금-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예.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네.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들이던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너무하잖아.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예.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라면 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